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가정이나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로 이 식물 그림 걸려 있는 거 자주 보게 됩니다. 보테니컬 아트라고 하는데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식물 세밀화가 되겠네요. 자, 식물학 박사이시면서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을 직접 그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식물의 어떤 전체 형태뿐이 아니라 뿌리, 줄기, 꽃, 열매, 그 세부 정보까지 학술적 정보를 전부 다 그림으로 그려내고 계세요.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신혜우 박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테니컬 아트,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소개했는데 네. 다시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탄이라고 하면 식물학으로 많이 아시는데 보테니컬 아트는 식물을 그리는 여러 종류의 그림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추상적인 이런 꽃 그림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식물의 형태를 잡아서 그리는 그림인데 그 중에서 과학적인 그림들을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보테니컬 아트가 되려면 식물의 구체적 형태를 담아야 한다. 네, 어느 정도 실제 모습을 담아야죠. 그러니까 네. 반 고흐의 해바라기는 보테니컬 아트가 아닌 거죠. 조금 애매하죠. 네. 그죠? 네. 근데 아주 그 해바라기 꽃을 있는 그대로 잘 그려놓으면 보테니컬 네. 아트가 되는 네. 거고. 더 넓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네. 그래도 아무튼 네. 보테니컬 아트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그렸다. 네. 근데 그걸 또 과학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식물학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식물의 형태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많이 그려놓은 해부도가 될 수도 있고 생태적인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그런 과학적인 정보를 담는 그림을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건 왜 하는 거예요? 아주 역사가 긴데요. 이거 식물을 이렇게 분류하기 위한 이제 굉장히 식물의 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근현종들도 있고 그런 식물을 분류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도 있고 아주 초기에는 이제 성경책이나 이런 데 식물 필사본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데 이제 식물학계에서 많이 쓰죠.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식물학적으로 종을 분류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이랬을 때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식물의 분류를 하고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그냥 꽃과 열매와 모양만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부 내용까지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해부학적인 것. 해부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사실 신종이나 미기록종을 보고하는 논문을 보면 그 학술지에서 그림을 그리게끔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논문에 이제 글을 쓰죠. 도표도 있을 거고 그래프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식물의 잎이 뾰족하다 하면 이게 얼만큼 뾰족한 건지 사실 그림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논문 쓸 때 분류하기에는 특히 그림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필요한 거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네. 신 박사님이 직접 그리신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무지 복잡해요. 일단 딱 보니까. 이 그림은 그래도 좀 간단한 편인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네.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게 방가지똥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고요. 사실 유럽에서 넘어왔는데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식물인데 워낙 이제 잘 퍼지는 식물이에요. 외래종으로. 그래서 제가 독도 연구를 할 때 독도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독도에서 발견하신? 네. 조금 가까이 가셔서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우선 네. 제가 보기에 딱 가운데 있는 거는 뿌리부터 줄기, 잎사귀, 꽃 맞죠? 네. 이게 이제 전체 형태죠.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식물을 보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독도 식물 연구를 위해서 이제 그 울릉도 독도 연구소의 그 연구원으로 소속돼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독도에는 서도와 동도가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지도를 넣진 않는데 독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림에 이제 동도, 서도가 있고요. 아, 저게 독도예요? 네네. 오. 여기 잘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점이 이렇게 예, 있는데 제가 식물을 채집한 곳입니다. 거기서 채집했다. 네. 그리고 거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서식처를 그린 거예요. 아, 이런 곳에 이렇게 네. 분포돼 있더라?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자란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 해서 서식처를 그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복잡하다고 예, 그러니까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방가지똥은 국화과의 식물인데 국화과에는 뭐 민들레, 국화, 해바라기 이런 예.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식물들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 국화과는 이거를 국화과 한 송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한 송이가 아니라 이 꽃을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하나 보이는 이것들이 하나하나 꽃이에요. 요 노란색 삐죽삐죽한 게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네. 지금 저건 완전 꽃 다발인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민들레 한 송이가 아니라 사실 한 다발인 다발이에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 하나를 뽑아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게 꽃 한 송이인 거예요. 기다란 거? 네. 그래서 사실 그 옆에 더 뚱뚱한 건 뭐예요? 이걸 확대해서 그려서 이제 아. 해부도를 그린 거예요. 확대해 본 거다? 네. 왜냐하면 꽃은 다 암술과 수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암술과 이 양머리처럼 생긴 게 암술이고 이제 수술은 꽃잎에 붙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네. 이제 이 꽃 다발에 이제 단면을 그린 거고요. 단면.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꽃봉오리부터 꽃이 펴서 이제 씨앗을 맺는 것까지 예. 그리고 그것을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요건 씨앗 하나를 그린 거고요. 이제 민들레도 이렇게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죠. 그 털을 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털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야.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어. 네, 그것도 그린 겁니다. 여기 왕관처럼 생긴 건 뭐예요? 왕관 옆으로 된 거. 요 방가지똥을 자세히 보면 털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털 끝에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 털이 독특해서 그걸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네. 요 가운데 잎사귀는 왜 또 따로 그리셨어요? 요 부분이요. 예. 그 식물 종류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일정한 애들이 있고 잎의 모양이 2개 이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잎도 있고 이렇게 생긴 잎도 있기 때문에 완전 두 다르네요. 종류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털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확대해서 표면에 그린 거죠. 전부 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서 그려야 되겠군요. 네, 현미경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현미경을 보면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미경은 크게 보는 도구지 정확하게 보는 도구는 아니에요. 예.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줄기의 단면을 잘라서 현미경으로 본다. 근데 어느 부분이 물관이고 채관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지식이 있은 다음에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일단 공부를 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자, 내가 이제 이걸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인 모양은 우선 다 그려야 될 거고. 네. 그다음 나머지를 뭘 어떻게 그릴지는 누가 정합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정보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많죠. 그래서 종이는 한정적이고 논문의 양도 한정적인데 여기 어떤 정보를 넣고 뺄 것인가도 이제 식물학적 지식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국화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류군 전체의 어떤 특징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 방가지똥과 제일 진화적으로 가까운 친척이 있을 건데 그 종과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 부분을 빼고 그렸다고 하면 이게 정말 방가지똥이라고 하는 종을 그렸다고 말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네. 가장 가까운 종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그걸
강조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꽃의 모양이라든지 뭐 수술이나 암술의 길이라든지 꽃의 크기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그 네. 꽃의 암술 수술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놓으신 거군요. 네,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를 그리려면 그 식물을 우선 연구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뭐 잘라보고 다 해본 다음에나 그릴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문헌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겠죠. 이제 저는 그냥 최소 1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 네. 근데 그림만 계속 그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연구하면서. 문헌 찾고 그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크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꽃 피는 것부터 싹 나는 것부터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사실 실제 식물을 두고 그리기 때문에 놓쳤다. 올해 꽃을 보는 걸 놓쳤다. 그럼 다음에 기다려야 맞아요, 돼서 그럼 맞아요. 2년이 걸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보테니컬 아트 영역에서는 영국이 제일 유명합니까? 식물학 분야에서는 식물학 확실히 자체도? 네, 생물학도 그렇고요. 네, 근데 식물을 특히나 영국이 굉장히 유명하죠. 왜 그렇죠? 원래 오래전부터 식물 연구를 시작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워낙 좋아해요.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대항해 시대 때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랬을 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식물을 가져올 정도로 영국인들이 식물과 식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가드닝을 네. 일종의 취미 삼아 하는 네, 그것도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고 네. 그래서인지 이 박사님이 영국에서 상을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인연이 있나 봐요. 그죠? 네. 뭐 가장 최근에 타신 상이 영국 린네 학회? 네. 린네 학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린네는 이제 많이 아시죠? 그 생물 분류학의 아버지인 분으로 이제 그 생물의 명명법을 만드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딴 학회고요. 전 세계 생물학 학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입니다. 한 240년 정도 된 학회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생물학 분야에 많은 이제 공헌을 하신 분들에게 이제 메달을 수여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식물 그림으로 메달을 받았습니다. 질 스미시스상? 네. 이건 뭐예요? 그게 식물 그림상인데요. 그 분이 원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그림을 못 그리게 되시면서 이 상을 만드셨어요. 1986년에. 왜 못 그리시게 됐어요? 이제 사고가 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의 조력으로 이게 이제 좀 더 새로운 작가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메달을 굉장히 계속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식물 관련 학회에서 네. 식물 그림 관련해서는 최고로 꼽히는 분한테 주는 메달을 타셨다. 네. 그런 거죠. 네. 린네 학회는 이제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네. 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네. 네. 이거 말고 또 영국의 그 보테니컬 아트 무슨 전시회에서 메달 타신 것도 여러 번 있다고요. 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영국 왕립 원예 협회인데요. 왕립 원예 협회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원예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식물 분야를 이제 엄청 영향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림 전시도 하고 있고요. 제가 2013년부터 참여를 해서 2013년, 14년, 2018년, 2022년 참여를 해서 메달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콘테스트예요? 네, 일종의 콘테스트이기도 하면서 사실 1년 전에 그 그림을 보고 심사를 다 한 다음에 그 1년 뒤에 전시를 하는 거여서 전시이기도 하고 콘테스트이기도 하죠. 여기 출품되는 작품들은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보테니컬 아트 전시이기 때문에 이런 해부도나 어떤 구체적인 구조나 과학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저 중앙에 있는 저런 부분만 그리신 분도 있고요. 생태적인 것들을 그리신 분도 있고 종류는 좀 다양합니다. 예. 네. 근데 거기에 그러면 그림 제출하시는 분들은 보테니컬 아티스트지 식물학 박사는 아니죠? 아주 드물게 한 명, 두 명이 있을 수 있죠. 네. 신 박사님처럼
식물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림까지 그리는 분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아는 분은 그러니까 식물학 박사를 하시고 분류를 정말 전공하신 분은 제가 손에 꼽기로는 5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렇겠죠. 아마 더 있으시겠죠. 네, 근데 제가 국제전에서 만난 분들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네. 아까 그 식물 분류학에는 논문 쓸 때 그림 그려서 이렇게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누가 그려요, 그걸? 예전에는 식물학자가 직접 못 그리면. 그래서 요즘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있는 거죠.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 근데 그분들은 식물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대부분 이제 식물학자가 옆에서 감수를 해주고 요걸 그려야 된다. 요걸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수받으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박사님은 두 가지를 혼자 다 하신 거다. 편리한 거죠. 네. 뭐 아까 한 작품만 하는데 일단 1년은 기본이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일 오래 걸린 거는 몇 년 걸린 게 있습니까?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 식물은 사실 다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 게 그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네요. 그게 학명이라서 한글 이름이 없어요. 외국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식물이 한 4,000종 정도 있거든요. 예. 4,000종보다 더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식물들을 각각 나라의 식물들을 봤을 때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물 분류학자들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거기 발견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아는 조성현 박사님이라고 그 식물 분류학자분이 이제 미얀마로 가셔가지고 연구를 이제 하다가 조사를 엄청 많이 하다가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진흙밭에서 이제 우리는 GPS 기계를 가지고 그 GPS를 찍으면서 가거든요. 식물을 채집할 때. 그것도 잘 안 되는 데서 식물을 하나 뽑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연구실로 돌아와서 도감을 보고 표본을 보고 살펴보다가 없는 거죠. 미등록종. 네, 신종인 거죠. 신발견종. 네. 그래서 그 종을 그려서 이제 논문으로 학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림을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제 열매만 있는 상태였고 저는 모든 정보를 그려야 되니까 꽃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한테 꽃을 채집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다시 그 나라로 가서 찾아봤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 정신없이 이거를 채집한 거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네. 허허. 그래서 시간이 흘러 5년이 흐르게 됐고 5년. 이제 그러고 나서 꽃을 산을 넘어갔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채집을 하셨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신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참고할 자료가 없죠.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의문이 났는데 그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해부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게 5년 이상 굉장히 오래 걸린. 뭐 5년 내에 그리신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식물 과학적 일러스트레이션은 오래 걸리고 어렵다. 네, 그렇죠. 그걸 상징해 주는 거로군요. 네, 왜냐하면 모든 증거가 완벽히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이나 그리셨어요? 한 몇백 종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든 식물의 정보를 한 화면에 다 넣은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제가 게을러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제가 식물학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DNA 그림만 분석이나, 그리실 수는 없으니까. 네, DNA 분석이나 유전체 분석이나 제 논문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어서 항상 이제 식물 그림에 한 20% 정도의 시간만 써야지 이렇게 80%는 식물학 연구에 이렇게 항상 염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는 많은데 특별히 주목해서 그림으로 만드는 그런 식물과가 따로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식물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근처에 보이는 식물,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게 됐을 때는 마음에 드는 식물을 그렸어요. 그리고 싶다 한 거. 그런데 그런 그림을 조금 그리다가
나는 식물학자인데 식물학적으로 연구가 덜 된 걸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네. 맞는 얘기죠. 이제 결론이 나서 그때부터는 연구가 덜 된 분류군이나 이제 형태학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주변에서 만나지 못하는 걸 많이 그리시겠구나. 네. 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지가 꽤 오래됐고요. 요즘은 좀 뭐든 많이 그리는 게 좋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너무 이제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생각도 예, 들어서요. 네.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내가 이제 이번에 이거 그려야지라고 식물을 선정했어요. 네.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하죠. 문헌 조사. 논문도 보고 도감도 보고 필요하다면 각각 분류군마다 전문가가 있어요. 이제 나는 국화과의 전문가, 나는 포도과의 전문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사를 한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식처로 가야죠. 독도 가는 것처럼 가서 이제 자주 방문하여서 새싹부터 해서 열매 맺는 것까지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새싹부터 자라는 모습, 열매 맺는 것, 네. 1년을 쭉 일단 같이 해야 되겠네요. 네, 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종을 그린다고 하면 그 종의 평균적인 어떤 크기와 모양을 왜냐하면 돌연변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샘플을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그림을 그립니다. 각 이제 꽃이면 꽃, 열매면 열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르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식물 그림에 있어서. 일단 이게 이제 식물학자여서 좋은 점이면서도 나쁜 점인 것 같아요. 식물학자니까 다른 분한테 이제 물어보지 않고 제가 연구해서 그릴 수 있는 건 그렇죠. 좋은데 식물학자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일 긴장될 때가 이제 식물학 교수님들이나 선배 식물학자분들이 연락이 올 때예요. 전시를 했을 때 이제 엄청 원로 식물학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건 털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러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한번 남기면 이제 과학계에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예.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후대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남겨야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고 또 제 이름이 걸려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이건 뭘로 그린 겁니까? 색연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연필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연필로 마무리까지 할 때도 있고 펜화도 있고 이거는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수채화예요? 네. 색연필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기에 좋고 접하기도 쉬운데요. 이게 색연필인데 이걸 끝을 가늘게 이제 섬세하게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붓이 제일 섬세하고요. 펜보다도 더 섬세합니다. 붓이요? 네. 왜냐하면 털 한두 가닥으로도 그릴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붓으로 물에다가 물감 풀어서 세밀하게 하나씩 터치를 하신 그 결과로군요. 네, 그게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널리 쓰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신 박사님한테는 이제 두 가지 영역의 질문을 따로따로 드려야 돼요. 네. 어쩌다 식물 연구를 하게 됐는지, 어쩌다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네. 그렇죠? 네. 뭐가 먼저입니까? 당연히 식물이
그림도 어릴 때부터 하긴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컸어요. 그래서 주변에 식물이 굉장히 쉽게 만날 수 있었고요. 시골 어디요? 경남에서 주로 컸는데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녀서 네. 그런데 전부 다 진짜 시골이었어요. 어떨 때는 저희 집이 논 한가운데 저희 집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식물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식물을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키우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그러던 사이에 이제 제가 유치원생 때 제가 워낙 식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식물 도감, 어린이 식물 도감을 사주셔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외우게 되는 거죠. 그걸 예. 매일 보니까. 예.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름을 맞추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일 처음 가졌던 꿈이 식물학자였어요. 정말요? 네. 이야, 네. 거의 천부적이네요. 근데 그냥 천부적이라기보다는 그 책이 아마 그 당시에는 어린이 식물 도감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그림 좀 그린다는 아이였어요. 또 네. 그것도? 네. 그래서 그림 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받고 그래서 그냥 어른들은 넌 꿈이 뭐니 하면 식물학자라고 하긴 했지만 얘는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화가가 되려면 미대에 가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대에 갈까 그런 생각도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물학과에 가면 야생 식물을 연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와중에 식물이 더 과학 공부가 더 이렇게 좋다. 그림보다. 네. 그리고 부모님도 또 그쪽을 추천하셨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로 가서 봤더니 제가 원하는 식물 분류학 실험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과로 네. 학부는 되어 있고. 네. 왜냐하면 식물학과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석사부터 식물 분류학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1학년 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지만 다른 종류, 여러 종류의 그림을 혼자서 그리고 있다가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걸 그 지도 교수님이 보시고 식물 그림이 있다. 그렇죠. 그려봐라 해서 같이 그때 실험실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논문 쓰려면 식물 일러스트레이션도 필요하다. 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거 논문에도 쓰고 같이 도감도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그 그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그림들을. 도감을 낼 정도가 아닌데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 어린 학생을 장려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근데 그분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이 학술 도해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만약에 제대로 가고 있으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이걸 꾸준히 했는데 3년 이상 했는데 다른 길이었다. 그러면 창조한 거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래서 열심히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렸죠. 아니 그 지도 교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식물 연구하러 제자가 왔는데 따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해야 할 판에 이 친구가 직접 그것까지 해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여러 이제 지도 교수님들 만나고, 그다음 박사호 연구하면서 지금 미국의 연구관님도 만나고 다들 좋아하셨죠. 예. 박사는 기생식물 연구로 하셨더라고요. 네. 기생식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신 이유는 뭡니까? 근데 식물은 굉장히 평화롭게도 태양이나 토양이나 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죠. 그런데 이 기생식물 같은 경우는 동물처럼 다른 식물의 에너지를 뺏어 먹는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이유로 많은 식물학자들도 그렇고 식물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생식물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운이 좋게도 그게 박사 연구 주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생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관련이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제일 대표적인 기생식물은 뭐가 있습니까? 겨우사리. 겨우사리? 네, 다 한 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못 보셨어도 겨우사리 차도 끓여 먹고 하죠. 근데 겨우사리는 조금 특이하게 초록색이거든요. 그 말은 광합성도 하면서
다른 식물의 에너지도 그렇죠. 뺏어가는 식물인데 광합성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식물에 기생하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런 식물을 전기생 식물이라고 하고 겨우살이처럼 광합성도 하고 기생도 하는 거를 반기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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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울릉도 독도연구소 연구원으로 참여해서 48종의 독도 식물을 그리셨네요. 여긴 어떤 계기로 가시게 된 겁니까? 여기는 이제 저의 학부 지도 교수님이 울릉도 독도 연구소를 운영을 하셨고요. 그 실험실과 별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연구원으로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울릉도 독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저는 연구원으로 포함됐고, 그러면서 독도가 가보시면 울릉도 여행 갔다가 많이들 가보시는데 굉장히 이제 돌산이고 그렇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식물 종이 한 50여 종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식물이 많지 않으니 그 식물의 모든 열매와 씨앗을 그려보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려가지고 책이 나왔고 네. 도감으로 나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이 식물의 전체 생활사를 그리는 걸 해보자 해서 7종을 선정해서 그림을 그 다음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들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들은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굉장히 독특한 특산 식물이 있고 독도에는 대부분 그냥 잡초들, 외래종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50종밖에 안 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에서 난초와 공생 곰팡이의 관계를 연구하셨다. 네. 이건 뭡니까?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저의 박사 지도 교수님께서 난초를 연구하시는 분이셨고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멸종위기 식물들 중에서는 난초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난초를 보존을 하려면 난초와 관련 있는 곰팡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난초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자연 상태에서 씨앗이 싹이 틀 때 곰팡이의 도움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곰팡이가 만약에 근데 땅 속에 있는 곰팡이가 산성비가 내리는 거나 이렇게 해서 죽는다. 그럼 곰팡이가 죽으면 이 씨앗은 영영 싹이 안 트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공동 연구를 2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걸 좀 배워와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스미소니언 환경연구센터에 이 난초 곰팡이 연구자들, 전문가들이 있고 이 곰팡이 컬렉션이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도 지금 멸종 위기종이 많죠? 많이 있죠. 네, 많고 오래 걸렸다는 그림 그렸던 5년. 네, 그것도 멸종위기 종이에요. 근데 그만큼 늦게 발견된다는 것은 연구가 덜 된 지역일 수도 있지만 개체수가 굉장히 작아서 적다는 거겠죠. 네. 그런 멸종 위기종 식물들 가운데 좀 주목하고 있는 또 내지는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종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초 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멸종위기 1급, 2급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죠. 거기에 대부분 여러 가지 광릉 요강꽃, 난초 종류, 복주머니, 털 복주머니 난초 이런 걸 보면 난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흥난도 있고. 네. 그런 난초 종류가 멸종이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곰팡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까? 그것 말고도 많은데요. 난초는 사실 식물 분류학을 하면서 각 분류군의 연구자들이 있는 중에서 난초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는 식물학자들이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멸종위기 종도 많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죠. 네, 분류군이에요. 근데 그 말인 즉슨 비싸기도 해요. 네, 그 말인 즉슨 난초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캐가는 것이 난초의 그 멸종을 가져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자연 상태에 두면 번식할 수 있을 텐데 네. 희귀한 거라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캐다 보니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난초가 사실은 꽃이 피는 식물들 중에서는 가장 종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분류군이 국화과인데요. 두 번째가 난초과예요. 근데 분류군은 종수가 많을 뿐이지 각 종이 개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으름난초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제주도에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 거의 있는데 걔도 멸종위기 종이에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걸 막 찾아보고 이걸 발견하신 분이 있나 하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걸 채집해서 열매로 술을 담궈서 그게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난초가 많았을 때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올려놓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한 분은 그냥 이제 술을 담갔다라고 하셨고 다른 분은 이렇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더 몸에 좋다라고 올리셔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좀 문제가 큰 거죠. 멸종위기종인지 알면서도 이제 채집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본업은 식물학자시죠? 네. 그리고 드물게 일러스트레이션도 직접 하는 식물학자. 네. 지금껏 수백 가지 종류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셨는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여러 가지가 다들 정말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다들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난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림을 아직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영국에서 전시한 것 중에서 2013년에 처음 영국에 전시했던 농나무가 시리즈가 기억에 남고 보고 싶어요. 그때 이제 6점을 시리즈로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지금 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가 있어요? 그 영국 왕립원예협회에서 이제 컬렉션을 구입을 해가시기도 했고 영국의 개인 소장가들이 구입을 하시기도 하시고 제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시리즈로 처음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보고 싶은데 알겠어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신 작품이 화가의 작품처럼 다 이렇게 판매가 되는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구소에서 이제 구입을 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네. 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또 나름 이제 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학술적 설명용 자료로 필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영국에는 그걸 수집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식물원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가든, 영국 왕립 식물원에도 보면 그 정원을 많이 가시는데 그 정원이 있는 것만큼 엄청난 크기의 연구단지가 옆에 있어요. 이제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 식물 그림만 보관돼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15세기, 16세기 쭉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림을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료로 사용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상을 받았던 린네아키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동안 작업하신 그림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작품은 어떤 겁니까? 지금은 저기 전시되어 있는 우산익기가 그래도 제일 최근에 그린 그림이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제 뒤에 있는 게 우산익기입니까? 네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산익기, 소리기 많이 이제 배우고 하는데요. 이끼 종류는 굉장히 원시적인 식물이어서 꽃이 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끼 종류 중에 처음 그려본 식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덕수궁 국립현대미술관에 그 주최로 해서 거기서 전시를 열었었는데 그때에 그 덕수궁에 있는 식물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식물이 뭘까?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과 비슷한 그렇게 이제 찾아보다가 골랐던 게 우산익기였고. 왜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 덕수궁이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덕수궁을 여러 가지 활용을 했고 이제 많이 파괴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 곳을 차지한 나라의 성향에 따라서 식물을 뽑고 심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벚나무를 심고 이제 또 다시 뽑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이제 눈에 띄고 정원 식물들은 그렇게
있었죠. 이제 없어지고 다시 심고. 근데 우산이끼는 거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네.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았다. 네, 곳곳에 이제 그 궁전이나 이제 건물 옆에도 있고, 일단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끈질기게 있으면서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봤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산이끼가 저 생존하는 것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지구에 살아왔거든요. 우리의 끈질김. 네, 강인함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식물이어서 여러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아끼는 그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요즘 가정이나 뭐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로 보테니컬 아트 작품들 꽤 많이 보게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 이처럼 과학적인 거는 도전 못하고 보테니컬 아트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식물 그림 그려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입문하는 무슨 팁을 좀 주신다면. 근데 저는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식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식물 분류학 실험실에 들어갔을 때 교정에 있는 식물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백목련,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부터. 그래서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한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의 정보를 잘 관찰을 해서 담는 게 중요한데 흔히 보는 식물의 경우에 더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자료를 보면 거의 스케치만 꼼꼼히 한 거가 한 3년 가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연필로 싶습니다. 시작을 해서 네. 색연필로 발전하고. 색연필을 이제 만약에 수채가 어렵다 하면 색연필을 좀 해보시거나, 네, 색깔을 조금. 근데 사실 재료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하는 재료를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미국에서 하면서 약간 지쳤어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이고요. 그림을 너무 좀 오래 조금씩 그리긴 했지만 좀 안 그린 것 같아서 그림도 좀 열심히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식물학자가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가 화가가 꿈이었는데 세 번째가 농부가 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직접 재배도 해보시고. 네, 이게 일종의 약간 진짜 농부분들처럼 하지는 못하고요. 그분들은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냥 미국에 있을 때 주말마다 농사를 좀 배웠어요. 네, 그래서 농사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식물, 어려서부터 잘 그린다고 칭찬받던 그림, 그걸 지금 계속 업으로 하고 계신 거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연구 성과 그리고 작품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근처 공원이나 뭐 한번 살짝 나가셔서 어떤 꽃들이 피었나, 어떤 풀들이 자라나 새삼 좀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식물은 우리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